네, 오늘 거래를 앞두고 어제장을 점검해보고 오늘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 증시, 키움증권 최강국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수는 우려감을 안고 오르는가 봅니다. 점점 조심을 하자라는 우려감 속에 스멀스멀 지수는 드디어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본다면요? 네, 역시 2,000선 탈환이라면요, 우리 시장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좀 2,000선 탈환이라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을 그동안 끊임없이 괴롭혔던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상당히 좀 약발이 좀 많이 약해지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왔고요. 특히나 전일 같은 경우는 시리아 문제, 지하학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뭔가 좀 부담감을 가졌어요. 우리 시장뿐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자체가 약간의 좀 부담을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완화되었죠. 그리고 그런 완화됨 속에서 그리고 중국발 경기 후전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의 그 외국인들의 힘을 좀 더 받게 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14일 연속 외국인들이 좀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수를 2,000선 위로 끌어올린 원동력이 되었고 그런 매수세는 아마 뭐 다른 그런 신흥국들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2,000선에 올려놓았고 앞으로 추가 상승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추가 상승의 발판 우리 시장 그 수급 여건에 역시 달려있구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추가 상승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대 조정 같은 그런 흐름들도 조금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들어봤듯이 그 지수 전망의 의미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사실 그 지수의 앞으로 향방에 지표가 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가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핵심 포인트들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일단 오늘 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일 그 2,000포인트 위에서 종가를 마무리하면서 나름 의미 있는 그런 위치에 좀 주가가 올려져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만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예상한 그런 투심의 관망세가 조금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전일까지 그 외국인들이 35,000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투신권도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투신권의 이같은 매도의 배경에는 펀드 한마의 압박이 좀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난 10일까지 한 10거래일 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한 1조 3천억 가까이가 좀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스피가 1900선 이상 올라서면서부터 1950포인트, 2000포인트 근접하면서부터 그동안 물려있던 그 개인들의 자금들이 이탈하는 그런 속도들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물론 일부에서는 2,300포인트, 2,100포인트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시 재매수에 들어오는 펀드로 자금이 이입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낙관론을 펼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구간에서는 리스크, 그동안 좀 묶여있던 돈들이 좀 빠져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두자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외국인들도 좀 많이 샀어요. 그리고 좀 기술적 흐름상으로도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면서 약간 차익 실현에 나오는 그 외국인들의 일부 물량들도 조금 발견할 수 있을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변동성 구간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2,000포인트 안착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한번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흐름도 좀 예상하고 어느 정도 좀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증시가 좋다 보니 오늘이 만기였구나라고 좀 뒤늦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변동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세워본다면요? 예, 일단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신권의 그 펀드 환매 압박에 따른 매도 물량들 역시 투신권의 비중이 적은 그런 그 업종들로 뭐 좀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업종은 기계, 철강, 해운 쪽 역시 좀 요즘 다 좀 중국과 좀 유럽 쪽에 약발을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 나름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신권의 비중이 낮다. 그리고 경기 회복에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뭐 차익 실현 물량들을 나선다 하더라도 전부 다 외국인들이 일시 동체해서 팔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 시장의 펀드멘탈에 기해서 근거해서 들어오는 물량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짜실 때는 반드시 외국인들의 수급 여건을 갖다 고려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리고 과도한 이격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부 차익을 실현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센스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변동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시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모두에게 그런 혜택을 주게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실적도 나름 괜찮았고,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가 PBR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았을 때 저평가로 좀 평가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하방 변동성이 온다면은 과감하게 한번 좀 배팅해서 포인트에 편입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다 이격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차익 실현을 해보고 또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것도 뭐 얘기를 해줬습니다. 키움증권의 최강국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